저도 여기 이민 올 때는 득가시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득가시를 따져볼 때 저 자신으로 볼 때는 실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 저도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튼튼한 직장에 있었고 농심에 다녔었어요. 직업이 뭐 하셨어요? 농심 전산실에 있었습니다. 전산하고 하신 거예요? 컴퓨터? 예,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농심은 좀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사실 와서 바로 그냥 현업에 투입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단점이 더 많았죠. 그렇죠. 근데 가족 단위로 보고 애들을 놓고 집사람을 이렇게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득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왕 실보다 득이 좀 많으니까 옮기자. 장래는 뭐 나는 이미 반 살았고 애들이 이제 더 위주가 되니까. 그렇죠. 애들 뭐 딴 사람들도 그러죠. 다 애들 때문에 왔다 그러놓고 애들 나 몰라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도 제일 답답한 게 그 이민 상담하러 오잖아요. 오면은 다들 애들 때문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접수가 안 들어오는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 자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참 답답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신 게. 애들 제가 지금 볼 때는 저 고생도 하고 그러지만 아이들을 봐서는 참 잘 왔다고 지금 다들 그래요. 한국에서도 저희 양가 부모님들 있지만 아이들이 그런 대로 학교에도 제일 적응하고 또 큰 놈도 뭐 중학교 들어가서 제 나름대로 성적을 올리고 그래도 컵을 하니까 탑이에요? 네, 다 있더라고요. 그 교육제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다들 교육제도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엄마들이 이제 보면 부모들이 과연 애들이 가서 잘 적응을 할까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만 좀 쫙. 장점만.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단점은 너무 프리하게 애들을 놓고 키우니까 그리고 단계별로 빨리 이렇게 끌어당기질 못하고 누주하게 그냥 서서히 애들을 교육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하는 애를 이렇게 좀 채찍질해서 끌고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못하는 애는 못하는 대로 그냥 그렇다 강제가 아니니까 한국 같으면 막 선생님이 야단쳐서라도 끌고 올라가는데 조금 여긴 못하면 뭐 못한다고 지가 선생님 한두 번 얘기는 하지만 뭐 아주 나쁜 애 아니고서는 그걸 채찍질을 다 하질 못하거든요. 본인이 깨달아서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근데 좋은 점은 자기가 한국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내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 도서실 가보고 놀랐어요.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줬는데 큰애가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걸 책을 찾으니까 이제 도서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도서실 때 애들이 벌써 다 빌려가고 그래서 이제 동네는 도서실이 근처에 다 있거든요. 갔더니 애들이 그냥 도서실이 참 좋아요.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닥에 덜썩 앉아갖고 책 꺼내서 그냥 그들 보더라고요. 다 같이 자기 찾을 거 찾고 있는 거야. 어린애들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요. 그거 보고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찾아서. 여기는 도서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를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책들도 비싸고 사실 그래요. 책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큰 놈도 이제 뭐 하면 도서실 가서 그 책 빌려다가 자기가 자기 되는 대로 표현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다. 그래서 자기가 발표하고 선생한테 학생들한테 다 발표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 한국에서 얘기하는 대학식 교육을 어려서부터 체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 주입식이 아니고 자기가 찾아서 창의력을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재능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를 하잖아요, 이 나라가. 그렇죠. 그죠? 지금도 이 고등학교, 세컨더리 스쿨 들어가서도 보면은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뭐 학원이다 여러 군데 댕기지만 숙제를 안 내주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자식이 조금 게을러서 좀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떨 땐 새벽 2, 3시에요. 2, 3시까지 자기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뭘 찾아갖고 자료를 만들고 그래요. 그 숙제가 뭐라 그럴까 한국처럼 뭐 이렇게
뭐 몇 주입식이 아니고 몇 페이지 이게 아니고 몇 페이지, 자기가 몇 페이지 찾아서 막 이걸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갖다가 써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좀 늦게 생각되는 애들은. 그렇죠. 그리고 숙제를 안 해와도 뭐라고는 안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에 올라가는데 제대로 하려면은 레포트 성적이 60%예요. 학교 성적에. 그래야지만 자기가 만점을 100점을 만들려면 그걸 다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2, 3시까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요. 근데 애들이 재밌다 어렵다고 보니까.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해요? 힘든 것도 있지만 힘들면 내가 그랬어요. 모르면 물어봐라 선생님한테. 그럼 또 가르쳐 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아우 서울처럼 예. 공부 힘들어서 못하겠다 지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큰애는 국민학교를 4학년까지 한국에서 다니다 왔으니까 한국 다시 갈래? 절대 싫답니다. 큰애는 한국 갈래? 절대 싫다. 옛날 처음 오자마자 그랬어요, 걔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온 애들이 다 보면은 제가 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한국 학생도 와서 여기서 1년, 2년 공부한 애들 보면 한국 가서 다시 공부해요. 절대 안 가려고 해요. 그렇죠. 교육 시스템이 틀리고 또 한국처럼 막 틀에 짜여갖고 팍팍팍팍 스파르타식이 아니고 서서히 예? 그게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운동도 자기네 할 거 다 해가고 학교에서도 그냥 체육 활동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그 체육 활동을 해서 자기 체력을 갖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실제 공부는 대학 들어가서요. 한국에서는 대학 들어가면 놀잖아요, 거의 다. 고등학교 때 많이 하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여긴 대학 1, 2학년 때 한국 애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 영어도 딸리고 체력도 딸려요. 얘네들은 대학 들어간 애들이 자기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공부 안 해도 딴데 직업학교고 컬리지 가서 기술 배워갖고 취직하는 게 더 빨라요. 돈 버는 방법은. 그렇죠. 근데 대학 들어가는 애들은 그래도 자기가 뭔가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더 스킬업 하려고 들어가는 애기들 때문에 밤새서 공부해요. UBC 대학 도서실 한번 저녁에 가보면요. 밤 10시, 11시 막 훤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유니버시티라고 그러죠. 예.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진지하고요. 열심히들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사고 방식으로 대학 들어가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실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아이들 여기 데려오셔서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현재 아이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만족도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생을 하고 뭐 좀 이래도 애들이 올바르게 잘하고 네?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하고 또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니까 저는 그거로서 모든 게 필요가 다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물론 여기보다는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유흥 시스템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벌었을 때 한국에서 남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의 나라는 좀 적게 벌고 그 신문 좀 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제일 큰 게 한국에서는 목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있을 때도 항상 은행에는 목돈을 갖고 있어갖고 무슨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목돈을 사용할. 사실 병원 같은 데 가면은 한국에서는 돈 안 가지고 가면 병원 못 들어갑니다. 입원도 안 해주고 수술도 안 해주잖아요. 병원 문 앞에서 죽어야 돼요. 예. 근데 여기는 그런 데는 내가 의료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은 병원에 들어가서는 경험하셨죠? 제가 경험을 했고 지난주에 집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요? 예. 수술을 했는데 피를 수혈을 내통을 하고 뭐 다 했는데도 그래서 참 좋구나. 갑자기 내가 병원비가 100%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그런 게 좀 부담이 안 가요. 목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그리고 내가 번만큼에 대해서 연금을 내면은 나중에 노후에 여긴 노인네들이 돈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돈 쓰는 게 노인네들이 더 많이 갖고 다니고 틀립니다. 노인네들이 윤택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거리가요. 지금 이제 전산을 하시다 오셨는데 막상 전산을 이제 다 그만두고 네. 비즈니스를 할 때까지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고민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세요? 비즈니스 하는 데서 만족을 합니다. 사실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많이 스트레스 받죠. 받는데, 그리고 그죠? 직장 전산계통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
피곤하고 밤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이민생활 만족하세요? 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엔지니어로 계시다가 지금 여기 캐나다에 오셔가지고는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 특정한 어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영어를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게 단점이 있어갖고 예.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아날리스트라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하려면은 한국말로도 진짜 그 사람의 고충을 알고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적용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자기 시간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 나오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 공급이 사실 은행 텔러들이 해봤자 한 달에 받아봤자 한국에서 은행원들은 공급이 세요. 근데 여기는 은행원들이 해봤자 1,500불 한 달에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래도 제 아는 친구가 같은 컴퓨터로 하고 경력을 인정을 해줬는데 경력을 다 인정을 안 해줘요. 한국 경력을. 그렇죠. 전부 다 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고 지금 세이버세 지금 전산실에 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한 달에 뭐 세금 띄고 나면 한 2,300불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사실 그걸로 해갖고는 한국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했을 때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애들 보면은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언어가 문제가 되고 또 내 시간이 조금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서 자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서 여기 보면 그로서리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로서리는 원하지 않았고 고로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오니까 그만큼 고롭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1년에 해봤자 이틀인가 쉬고 하루인가 이틀 쉬고 자기 시간을 못 가져요. 그렇다고 사람을 쓰면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이 나라는 인건비 싸움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 쉬면서 할 수도 있고 사람 하나 가족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한두 사람 파트타임 써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또 비즈니스가 좋고 또 너무 돈이 좀 많다 그러면은 문제는 좀 덜 하겠죠. 그렇지만 저같이 독립이민 오고 뭐 투자이민 오신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가 맨날 돈 넣어놓고 은행에다 놓고 받아 쓰는 것보다 자기가 일하는 삶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일하게 된 것도 여기서도 사람들하고 이 커피숍은 특히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줘야 돼. 한국하고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손님이 바쁠 때는 얘기를 못하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그 사람하고 앉은 사람하고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또 말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어도 이제 스킬업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경험도 쌓고 이곳 캐나다의 관습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처음 와서 사업하는 경우는 사실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 게 가장 정확하시겠죠? 그렇죠. 경험도 쌓고 예. 대규모 하는 것보다 소규모로 자기가 자신이 생활비로 하면서 이것에서는 돈을 많이 한국처럼 뭐 이렇게 사기를 치지 않는 다음에는 큰 대규모로 하기 전에는 그냥 생활비만 내도 참 잘 버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여기는 다 맞벌이 부부 하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가게를 어떤 사람이 하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가게 크기에 따라서 가게 가격이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캐나다를 보게 되면 아주 그 가게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이 없죠.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네. 이익금이 나온다.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한 걸로 알고 사람이 있거든요. 왕래가 많고 그렇죠. 한다는 건 한국도 뭐 명동이란 옛날에 보면은 예. 좀 압구정동 중심가에 조그만 데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데는 그렇죠. 조그만 데. 그러니까 이 캐나다하고 만약에 그 한국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비즈니스를 했을 때 성공률이 어디가 더 높다고 보세요? 어떤 비즈니스냐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 볼 때는 캐나다가 조금 높다고 봅니다. 저는 볼 때는.
지금 사실 한국은 어떤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혀. 근데 여기는 예측할 수가 없죠. 여기는 웬만큼 다 보고 들어가죠. 이미 여기는 셋업 돼 있는 가게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또 네. 텍스 신고 돼 있는 거에서 보면은 또 다 알 수가 있고 그 정도의 가게 매매를 할 때 가게 매매할 때 회계 보고서를 회계 보고서 보면 다 나와죠. 물론 그 회계 보고서가 100%다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하진 않죠. 그래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는 게 예. 한국보다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장점이 있다. 정확하다. 예.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게 많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또 일단 자기 자신이 즐거워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첫째가 그겁니다. 아무것도 뭐 장사 잘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은 거기에 가 있지 않는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성공하는 확률이 더 적죠. 그렇죠. 일단은 자기가 시간을 내고 거기에 애착을 갖고 일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임의생활 하시면서 보면은 역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시죠? 예. 이 캐나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처럼 보면은 다들 그냥 돈이 적어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중산층 이상으로 쓰면서 아주 좀 누리면서 살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왔을 때 캐나다에 대한 그 경고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준비하고 와야 될 여러 가지 그 준비사항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에서는 유행을 따라서 많이 하고 제가 볼 때는 예. 유행을 많이 따라하는데 이곳 캐나다는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보나 뭐를 보나 한국보다 뒤져 있습니다. 사실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져 있죠. 왜 뒤져 있냐면 튼튼하고 실용적인 거를 갖다 놓기 때문에 뒤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무조건 낭비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용적인 걸 사고 하나를 사더라도 굉장히 오래 가고 옷을 입어도 오래 입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 같으면 나가면은 유행이 지나면 못 입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여기는 유행이 없어요. 자기가 일할 때 어디 손님을 만나거나 누구 뭐 비즈니스 한다 그럴 때 양복을 입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가벼운 복장으로 아무렇게나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를 갖다 감추고 다니고 그런 건 없어요. 자기 있는 그대로 보면은 아침에 옆에 캐나다인들 봐도 보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도 서로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고 그런 게 참 맨 처음에 하면 다 놀랄 겁니다. 아, 저 사람 내가 봤던 사람인가 하는 식으로 그만큼 여기 사람은 밝게 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 생활했던 거하고의 그 차이점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민 오려고 하는 분들이 불안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같은 것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여기 이민 올 때 저는 여기 연구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답사도 오지도 않았었고 네. 무대 보러 왔죠 저는 진짜 무대 보러 왔지만 아침 여기 와보니까 동창도 있고 그래도 첫째 준비해야 될 거는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여기 와서는 꼭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뭘 하든지 빨리 정착하고 많은 사람들 이곳의 간섭을 빨리 알고 빨리 정착하는 길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비교를 하고 자꾸 그러면은 도태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제일 나쁜 습관이 그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환율을 갖고서 여기 물건을 가치를 따집니다. 한국 물건은 어떤데 여기 물건은 어떻고 싸다, 비싸다 그런 게 이제 나옵니다. 다 저도 그렇죠. 경험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져온 돈은 좀 있는데 보면 여기 물건이 싼 것 같으면 무조건 삽니다. 자기 필요에 의한 거지만 좀 낭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환율 가치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 돈하고 여기하고 1불 차이로 볼 때 1대 800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1대 800이 아니라 1대 1300, 1400도 봅니다. 네. 그만큼 여기에 화폐 가치가 있습니다. 1달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셔서 체계적으로 계산적으로 해갖고 이것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와서는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와서 여기가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와서는 진짜 파트타임으로 가서 일도 해보고 내가 몸소 겪어보고 아 이런 잡이 어떤가 그랬을 때의 문제가 적을 것 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영어도 열심히 준비하고 와야 되겠죠. 영어도 준비를 해야죠. 첫째 제가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아. 그리고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갖고 제 나름이지만 제 지금 막내 처남도 지금 올라오는데 제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이가 37살 미만이라면 제 생각에는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능력을 다시 연계해갖고 네. 딴 쪽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또 재교육기관이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어덜트 스쿨이라든가 인스티튜트 같은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네, 잘 돼 있습니다. 평생 공부할 수 있게끔 잘